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지적 독자 시점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동시에 가슴 아팠던 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낯설고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탈북민 김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북한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몇 년 전 제 유일한 혈육이자 전부인 딸 수진이가 저를 떠나 남한으로 갔습니다. 딸이 저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엄마 꼭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려줘. 였습니다. 딸이 저를 떠나고 나서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매일 밤 딸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밥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언젠가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소망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결 같던 연락이 왔습니다. 딸 수진이에게서였습니다. 중국 브로커를 통해 어렵게 연결된 전화였습니다. 수진이는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를 데려올 수 있어. 한국으로 올 수 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꿈만 같았죠. 하지만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데려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서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한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중국으로 넘어와서 수진이가 연결해 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저를 한국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북한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수진이의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엄마, 중국에 잠깐 여행 가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면 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갔다 오면 돼. 수진이는 계속해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저 잠시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딸을 잠깐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에, 그리고 딸이 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기에 그 위험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수진이가 알려준 대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밤늦게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혹시라도 잡힐까봐 온몸이 떨렸고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만날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말해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곧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재촉에 이끌려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며칠 동안 이곳저곳으로 옮겼습니다. 좁은 방에 갇혀 지내기도 했고 밤에는 차를 타고 끊임없이 이동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딸을 만나기 위한 절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딸이 워낙 어렵게 준비한 일이라 과정이 복잡한가 보다 했죠. 이동 중에 그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우리 수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수진이는 어디에 있나요? 그들은 저를 보며 모호하게 웃거나 이제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딸을 만난다는 희망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딸을 다시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이동한 끝에 저희는 어느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밤은 깊었고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를 데려온 사람들은 낡은 배 한 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합니다. 곧장 한국으로 갈 겁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저는 그저 중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저는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딸을 만나고 다시 돌아갈 건데요. 제 말에 그들은 피식 웃으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북조선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여기까지 와서 당신 딸이 한국에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당신 딸이 한국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분명히 중국에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라니요? 제 딸이 저를 속였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저를 덮쳤습니다. 한국은 제가 평생적이라고 배워왔던 곳이니까요.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북조선으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발버둥 치며 배에 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배에 태웠습니다. 저는 힘없이 끌려갔고 배는 어둠 속을 가르며 강 건너편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에게 배신당했다는 슬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사방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빛들이 반짝였고 귀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어디론가 끌려가서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를 데려온 사람들은 저를 낡은 차에 태우고 또다시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들, 끝없이 이어진 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차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끝에 차는 어느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멈춰섰습니다. 그들은 저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저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 방에 가두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나를 속여서 이런 낯선 곳으로 데려오다니. 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 다시는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다음날 낯선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등등. 저는 그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횡설수설할 뿐이었죠. 그들은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매일 낯선 사람들이 와서 저를 신문했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딸에 대한 원망은 커져만 갔고 저는 결국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발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힘도 없어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울고 있는 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비볐습니다. 꿈인가? 환영인가? 하지만 수진이는 저에게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엄마. 수진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왜 여기에? 그리고 왜 울고 있는 거지? 수진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여기는 어디야? 너 나를 속인 거야?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데려온 거야? 저는 울면서 수진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질문에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를 속인 건 맞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엄마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면 엄마가 한국으로 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게 하면 안 됐어. 엄마가 너무 놀랄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말하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 하지만 나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었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의 진심이 담긴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저를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밀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미안하다. 내 딸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너를 원망했어. 저도 수진이를 꼭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쌓였던 불안과 공포, 그리고 딸에 대한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잡고 저를 데리고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심문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딸 수진이와 함께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 덕분에 저는 조금씩 남한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남한의 문화를 설명해주고 외로워할까봐 늘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딸의 헌신적인 모습에 매일매일 감동했습니다. 딸은 저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생전해보지 않던 힘든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밤낮 없이 저를 데려올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한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사랑하는 딸 수진이가 있었고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질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남한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북한의 소식을 접할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수진이는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딸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자 삶의 전부입니다. 가끔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딸에게 소가 한국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딸의 저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희생 덕분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딸의 작은 거짓말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죠. 저는 이 세상 모든 탈북민들이 저처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헤어져 사는 모든 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나 울림을 주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전지적독자 시점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